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입니다. 5월달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일정을 보니까 5월달에 쉬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근로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날씨가 굉장히 좀 추워지고 있고 갑자기 추워졌죠. 가뜩이나 비도 오고 날씨도 우중충한데 항상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이나 일할 때 관심을 좀 갖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근로자 여러분들께서 또는 행정사 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5월달이 되면은 근로소득에 관련된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옵니다. 소득금액이 증명원이 나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E74 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다른 비자로 연장이나 다른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장이나 또는 변경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일하지도 않았는데 소득 신고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한 회사에서 오래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소득에 일용소득이 들어간 거니까 일용소득이 들어가 있고 이 일용소득은 본인이 일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친구가 E74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E74 비자 자체도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득 신고가 여러분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외국인 등록번호 13자리를 가지고 소득 신고를 한 경우에 본인의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다른 회사 이름이 찍혀 있고 일용소득으로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의를 좀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주제로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소득 신고가 되었다면 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소득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데 본인이 일하지도 않은 회사의 소득이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나온 경우에는 100%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이민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 장만익 행사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받침이 빠졌죠.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소득 신고가 된 경우에는 자, 일용 근로사실 부인 확인서라는 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홈택스와 그리고 세무서 이렇게 두 군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무서. 자, 홈택스에서는 홈택스.go.kr을 가서 본인의 인증 절차를 거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간이 지급 명세서 근로소득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본인 소득 내역 확인, 그 다음에 근로부인 신청이 같이 되어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속연도는 2024년, 작년 거였으면 2024년, 재작년 거였으면 2023년으로 귀속연도를 체크를 하시고 근로부인 신청을 누릅니다. 여기를 하게 되면 각각의 2023년도에 일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 각각에 대해서 근로부인 신청하기가 왼쪽에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일한 곳이 아닌데 소득신고가 된 곳은 여기 왼쪽에 근로부인 신고하기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연락처를 아래쪽에 기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사실 부인 및 지급 금액을 이제 변경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만약에 이게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340만 원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 340만 원으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없어져야 됩니다. 신청 사유는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일용 근로가 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면 되고, 통상 처리 기간은 한 달 걸립니다. 30일이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게 출입국에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바로 끊지 마시고, 자, 세무서에는,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자, 일용 근로사실 부인 확인서를 신청을 하시고요. 신청을 하시고 되면 여기에 대해서 영수증,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접수증을 받게 되고, 이건 반드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한 달 플러스 알파 정도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연장이나 E74로 변경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특히 이제 변경 같은 거는 기다리면 되겠지만 연장 같은 경우로 바로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 이 접수증을 복사해서 이것과 그다음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이렇게 같이 출입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입국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 확인이 되면 출입국에 연락을 해서 소득금액 증명원, 문제가 없다는 그 소득금액 증명원, 삭제된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세무서에, 자, 그 삭제 신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서류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까지는 필요하지 않고요. 우선은 세무서에 이렇게 내가 일하지도 않은 일용근로 사실에 대해서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을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자, 한 달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가 E74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자, 접수증을 복사한 걸 가지고 소득금액 증명원과 같이 제출하고, 플러스 된다면 사유서도, 예, 사유서 어차피 여기 안에 접수증 안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가 되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새로 발급을 해서 출입국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겨요. 예, 죄송합니다. 안 왔는데 소득 신고가 되어 있다면은, 이런 경우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큰 피해를 받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13자리 외국인 등록번호는 절대 친구에게도 공유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내가 이거 잘했습니다라고 해서 약간 블러 처리해가지고 올리는 건데, 요즘에 AI 돼가지고 다 읽어버립니다. 절대 본인의 외국인 등록번호 13자리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끔 아예 삭제를 한 상황에서 올려야지, 여러분들 블러 처리하는 경우는 또 그거를 삭제하고 읽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보와 관련된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큰 힘으로 많이 쓴 300명이 됐고요. 자, 올해 2만 명이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영상은 620개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엄청나죠? 올해 끝나면은 한 700개가 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합격의 법학원 강의 필요하신 분들, 합격의 법학원의 출입국 이민 강의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본인이 일하지도 않았는데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일용소득이 올라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세무서에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비자가 연장이 안 되고 변경이 안 됩니다. 아셨죠? 오늘도 좋은 강의로 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자인코리 정인.com 행사사무소의 정박의 행사